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숨막힐 정도로 바쁜 동북아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난 뒤에 다음 날 일찍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 핵심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을 알릴 수 있을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일단 순방 일정을 보면 도쿄에 갔다가 평양, 서울, 베이징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국가를 이동을 해서 동선만 보면 이번 방북에서 좀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중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짧은 시간 특히 주말을 끼고 이렇게 정상들을 또 다 만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직 뭐 확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정상들을 다 만날 정도로 스케줄을 일단 잡고 가는 거 보면은 네. 확실하게 몇 가지 정도는 지금 물밑 협상이 좀 이루어져 있고 뭐 새로운 것을 뭐 협의한다기보다도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다지는 결코 빈손 순방이 되진 않는 것으로 이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거라는 건 미리 알려지긴 했는데 네. 이게 내일인데 반나절 남짓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이 다 걸쳐져 있고 예. 그 중에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아마 공식화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의제일 텐데 뭐 의제를 새롭게 뭐 협의하고 밀고 당기고 이제 한다기보다도 그 당일에 짧게 짜여지는 것을 보면은 네. 시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얘기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시기와 장소에 대한 옵션을 아마 가지고 갈 겁니다. 하고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면서 양 정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조율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의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카운터파트가 이제 김영철 뭐 통전부장, 뭐 리용호 외무사 등등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의제들을 조금 조율을 하고 이러이런 문제들을 이제 북미 정상들이 말씀을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하는 정도의 면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있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이런 윤곽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준보다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좀 의제에 대해서 지금 뭐 강경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좀 아마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또 미국이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래서 더 들어간 이야기들은 할 건데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나서 뭐 우리 서울에 왔다고 해서 거기서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뭐 시기와 장소가 발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몫으로 이제 남겨놓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게 될 건데 그 발표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한다면은 북미 간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좀 좁혀진 것이고 만약에 그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뭐 다시 뭐 시간 게임은 우리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혹은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뭐 중간 선거 전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워싱턴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예.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지금 어느 쪽도 바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역사의 물줄기나 어떤 한반도라고 하는 북미 관계라고 하는 차가 이제 뭐 새로운 길에 들어선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뭐 어떠한 길로 가느냐, 순풍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역풍을 맞으며 가느냐, 좀 울퉁불퉁하게 가느냐가 앞으로 좀 봐야 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북미 간 비핵화 이행 시간표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 싸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시기 싸움으로 좀 하다가 그 상반기에 좀 역풍을 맞았었죠. 예. 그 6월 10일이라고 하는 북미 정상회담 시한을 좀 정해놓고 북미 정상회담 자체 만남 자체의 시한을 이제 5월 10일경 우리 시각 11일경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사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그때 준비가 안 된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역풍을 맞은 적이 또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에 시한을 정한다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이제 조건부, 시기부보다는 조건부 정상회담과 조건에 맞춰가지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전자권 전환에 있어서 이제 시기로 박아놓고 하다가 지금 이제 조건부로 좀 전환이 돼서 좀 전자권 전환 논의가 좀 물밑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데 예. 뭐 미국의 여러 협상들 중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시기를 정해놓고 하다가 그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조건부로 좀 돌려서 또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의지에 맞는 조건에 맞는 식으로 가지고 가는 여러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기부에서 조건부로 지금 좀 바뀐 것 네. 같다라는 이제 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예. 뭐 이제 협상이 좀 주고받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이게 그 언제까지 이제 빠른 시간에 압축적인 비핵화를 하자라고 미국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까지 하자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 전달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은 또 이제 뭐 시간 싸움은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또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비핵화 과정 협상에 들어갈 때 거기서의 약간 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이제 기싸움의 수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처럼 이제 시기보다는 조건을 네, 예.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강경화 장관이 중재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전선언과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자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걸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 뭐 레스토랑 가서 코스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제 밥을 지금 거꾸로 먹자는 거죠, 사실은. 코스 메뉴 쭉 나오는데 음식을 지금 순서를 바꿔서 좀 거꾸로 먹자. 메인 메뉴부터 먼저 먹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비나 전체 요리 그리고 메뉴 리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먹은 다음에 이제 셰프한테 조리법 등등 해가지고 설명을 듣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보통 뭐 레스토랑 가면 이제 그날의 특별 메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뭐 그 간단한 주방장의 조리법 설명도 듣고 이제 예.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핵 신고 리스트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리스트를 먼저 쫙 내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게 일반적인 비핵화의 과정인데 네. 지금은 북한이 먼저 폐기하기로 한 것들 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증과 신고를 이제 앞으로 다시 그렇죠. 돌아가는 하자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메인 메뉴를 먼저 먹고 다 먹고 디저트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 다시 스프와 전체 같은 거 먹고 조리법이 뭔지 설명 듣고 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비핵화를 완성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자는 건데 네. 그걸 일단 미국에서 들었을 때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좋다라는 반응은 아직은 안 나왔죠. 예. 안 나오고 이제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있을 건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영변이라고 하는 게 좀 큰 걸 내놓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 감속로가 있고 지금도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계속 뽑아져 나오고 있는 원심 분리기가 있고 거의 뭐 그 북한 핵시설의 반 이상을 차지한 아주 중요하고 또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시설인데 그것을 이제 폐기할 테니 종전선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조야에서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메인 메뉴를 같이 먹고 순서를 바꿔서 갈 건지 아니면 원래 순서대로 하는데 또 조금 이게 메뉴는 좀 바꿔서 넣어보자라고 할 건지 이제 그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겨진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신고를 후순위로 배정을 하는 접근법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변 핵시설이 북한 최대 플루토늄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종전선언이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미국과 북한이 좀 이전과는 다른 좀 실질적인 신뢰관계를 구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북미 정상이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코스 메뉴의 밥을 거꾸로 이제 먹어보자 예.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전에 없던 방식이에요. 청와대 표현대로 하면 창의적인 해법인 거고 아마 지금도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꼼수, 뭐 눈 가리고 아웅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북미 정상들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밥 먹는 순서를 바꿔서 가보자. 영변 핵시설하고 종전선언 바꾸고 그렇게 먼저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북미 상호 간의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불신이거든요. 결국 쌓여 있는 게 북한이 네.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문 대통령께서 역지사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워싱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지사지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없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뭔가 남겨놔야 하는 것이 또 북한의 입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제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상호 간에 나중에 시간이 멀리 갔을 때는 북미 상호 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공공외교를 조금 더 상호 이제 더 긴밀하게 시행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긴 시간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예. 예전에 미중 관계가 이제 대탕트 관계를 맞을 때도 핑퐁 외교가 71년도에 이제 시작을 되고 그리고 이제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게 79년 1월 1일 날 이제 수교 선언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71년도에 키신저가 방중을 하고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가서 모택동을 만나고 해고 그러고 나서도 한 7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막 2021년 1월까지 우리가 끝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한 1, 2년 안에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길게 보고 좀 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상호 간의 의구심을 좀 풀어나가는 것들이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예. 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인내를 가지고 긴 네.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발길도 바빠졌는데 어제 베이징을 갔다가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물론 뭐 북중러 3자 회담을 하러 간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번 방문의 목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일본 그리고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순방을 하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의 대응책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고위급 실무 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북한과 우방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해가지고 협상을 벌여나갈 때 중국과 러시아와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뭐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순을 좀 밟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부상하게 될 건데,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사실 제재 문제는 가장 많은 이행을 하긴 하지만 네. 러시아 같은 경우가 미국한테 좀 많이 이제 좀 뭐 타박을 맞는다고 할까요? 괜히 이제 좀 불똥이 튀어가지고 미국한테 좀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로 또 제재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국무부에서는 새로 폼페이오 장관이 떠나기 전에 터키 기업들에 대해서 또 대북 제재 관련 예. 대북 제재안을 또 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앞으로 유엔 무대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들 풀어나갈 때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에 맞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요.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가 뭐 전통적인 이제 우방국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육자 회담의 참가국으로서 동북아 문제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움직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빙산의 일각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는 소설을 좀 쓸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폐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핵폐기라고 하는 것 지금 먼저 핵폐기를 먼저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인데 핵폐기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지금 6월달, 7월달 나왔던 게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ICBM과 핵탄두들을 이제 해외로 반출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이게 큰 카드 중에 하나가 네. ICBM이나 핵탄두 중에 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내주는 거죠. 예. 내주는데 이제 그거 기술의 베이스가 상당 부분이 구소비에트 기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협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면에 이제 러시아와는 그 문제도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카드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하고도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들이 민면에는 아마 좀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